안녕하십니까. SMAT B모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 서비스 세일즈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공부하셨죠? 자, 이번엔 조금 더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객을 찾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 나눌 텐데요. 세일즈 단계별로 상담 전략에 들어가겠습니다. 7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쳐서 우리가 고객과의 어떤 세일즈 단계까지 이르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고객에게 다가가서 필요를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잘 이야기한 다음에 반론을 극복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뒤에 애프터 서비스까지 가자라는 이러한 단계가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잠재 고객, 숨어있는 고객들을 잘 찾아내는 것부터가 좀 더 중요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7단계, 단계별로 그냥 기억만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거에 있어서는 4단계 고객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제품이 과연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의심하는 고객, 그런가 하면 아예 관심 없는 잠재 고객이 있는가 하면, 한번 볼까요? 라는 가망성 있는 고객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정도 구매해본 기억이 있는 신규 고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고객에 따라서 우리는 좀 다가가는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단계. 자, 고객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포라는 걸 형성해야 되는데, 이 라포라는 것을 이대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OX 문제라든지 연결형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어에서 나왔고요. 불어에서 나왔고,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해 나가는데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상호작용을 우리는 라포라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포는 갑자기 우리가 서로 어떤 친밀한 관계가 없는 사회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세일즈를 하면 내가 당신을 언제 봤다고 이걸 꼭 사야 되나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어떤 좀 편안한 어떤 입장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제품 이야기를 넘어가는 게 훨씬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대하는 태도, 바디랭귀지, 목소리, 대화의 기술, 고객에 대한 감각 요소를 자극하는 정도, 이러한 것들이 라포를 형성하는 5개 요소인데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 라포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객과의 첫 만남도 첫 만남이지만 그냥 일상에서 우리가 새 학기가 되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났다 이래도, 야, 너 지난번 어느 반에 있었니? 이제 묻겠죠. 그죠? 이 친구의 관심을 보이는 이것부터가 어떤 중요한 태도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 어디 살았니? 또는 너는 뭐 좋아하니? 취미가 뭐니? 고향은 어디니? 뭐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라포 형성이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둘이가 공동의 관심사가 발견이 되면 어떨까요? 이야기가 막 되겠죠. 서로 공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히나 또 남녀가 첫 만남일 때는 어떻습니까? 취미가 뭡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이런 걸 긍정적인 질문을 하다가, 남자는 축구 좋아하는데 여자는 축구 싫어해. 그죠? 남자는 군대 갔다 온 이야기가 하고 싶은데 여자는 듣기도 싫어. 이러한 서로 간의 어떤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지 못하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한 과정들, 관심을 가지고 대답을 하고 공통의 관심사를 찾고, 이러한 과정들이 라포 형성의 중요한 과정이고요. 그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서 이야기를 이렇게 진도를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라포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니즈,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이럴 때는 질문 기법을 활용하는 게 좋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어떤 색깔을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충분히 고객에게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질문하고 나서 딴짓하면 그것만큼 무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한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경청, 잘 듣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경청의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경청의 반대말은 딴청입니다. 제발 잘 들으십시오. 딴청 부리지 말고. 자, 이런 것들. 상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와우 팩트라고, 이것도 문장 그대로 외우십시오. 와우!
특히나 우리가 영어권에 있는 분들이 뭔가 놀라운 일이 있거나 서프라이즈 이러면은 와우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아주 이게 격하게 굉장히 감정을 이렇게 기분 좋은 감정을 잘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상대에게 꼭 필요한 포인트, 꼭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들이 자극이 되어서 고객이 와우 이거 굉장히 좋은 물건이네요 뭐 이렇게 라는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상품 설명을 아주 매력있게 설득력 있게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득력 있는 화법은 파브 화법을 쓰시면 좋은데요. 특징, 우리의 상품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자, 장점은 이건데요. 이러한 장점이 지금까지 장점으로 발현된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에게도 이러한 이익이 있을 겁니다 라는 특징과 장점과 이익을 자 특장증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특장증이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에게 우리의 그 강점이 당신을 돕고자 하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파브 효과를 쓰시면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유지하기 위해서 팔로우업 하기 위해서 고객이 한 번 온 고객, 두 번 온 고객, 10번 온 고객을 좀 차등화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들에게 쿠폰을 준다든지 그래서 다시 유인하는 거죠. 언제까지 오시면 몇 프로 더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 자, 쿠폰이 발급이 되고 또 본인이 식사나 뭐 이용한 만큼의 어떤 포인트들 있죠. 이런 것들을 적립하게 되면 다른 경쟁사로 가지 않고 내 포인트를 적립하기 위해서 또 이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로 그 자사카드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면 할인폭이 훨씬 높습니다. 뭐 저기 롯땡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마트 뭐 이렇게 있죠. 그러면 그게 통합 관리되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SMS 고객의 위치와 성향을 분석하는 정보로 활용을 하고 뭐 프리미엄 고객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존 굿맨의 법칙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자, 존 굿맨이 불만을 느끼지 않은 고객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다시 돌아올 확률은 10% 내외라는 거죠. 그런데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고객이 진지한 대응으로 만족감이 좋아지면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동네에 그 편의점에서 그 음료를 몇 개를 샀는데 가격이 계산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산 숫자보다 훨씬 많이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들고 갔죠. 내가 이렇게 이걸 요대로 들고 왔는데 가격이 훨씬 이렇게 많이 나왔다라고 하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가던 걸음 되돌아오셨기 때문에 그 수고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마워한다라고 하면서 사은품 비슷하게 또 음료를 또 더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때 어머 여기 되게 잘한다. 존 굿맨의 법칙을 잘 적용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럴 경우에는 고객이 65%가 다시 거기를 방문할 수 있는 확률이 높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B모듈의 3파트인 컴플레인 VOC에 있어서 이런 것들도 마케팅을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고객을 이탈 방지, 그쵸? 1년 무거래 탈퇴원이라고 하는데요. 정보가 없어서 잠자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객들을 자 로그인 휴먼 고객에게 드리는 혜택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잠을 깨워서 우리 고객으로 만들 수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탈 방지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자라는 거. 자, 재유치하자, 웰커밍 행사 프로그램 뭐 이런 걸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일즈 성공 비법을 보시면 입소문 세일즈가 제일이죠. 그래서 정말 잘하지 않으면 고객들은 귀신입니다. 이 네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고객을 보는 것보다 고객이 우리를 보는 게 훨씬 세밀하다라는 그걸 기억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소문 마케팅
자, 우리가 굳이 마케팅 하지 않아도 마케팅이 절로 되기 때문에 입소문 마케팅이 좋다라는 거. 고객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또 마케팅의 중요한 요소고요. 고객을 정확하게 읽으라는 거예요. 고객의 기대치를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우리가 촉을 세워놓고 고객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고객의 심리를 잘 활용한 세일즈 기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모듈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 성격 심리 진단 도구들을 따로 공부해 놓으시기를 제가 권해 드립니다. 자, 파레토의 법칙 보겠는데요. 상위 20%의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라는 법칙이 바로 파레토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20%의 고객에게 조금 더 집중하자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고요. 자, 이걸 반대로 하는 그 법칙이 롱테일 역파레토의 법칙이다라고 해서, 자, 하위에 물건, 이게 제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반짝하는 그 제품들 있죠. 계절성 제품들. 뭐 겨울이다 그러면 전기장판, 그죠? 뭐 난로, 뭐 이런 것들이 20%를 차지하는데 매출 전체를 꾸준하게 성장을 시키고 있는 것들은 일상용품, 매일매일 쓰여지는 것들이 있죠. 우유, 휴지, 뭐 이러한 것들이 꼬리가 길게 늘어진 이러한 제품들이 매출에 또 영향을 많이 차지하더라라는 것이 바로 롱테일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과 롱테일 법칙은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외워두시는 게 여러분들 시험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상적인 세일즈는 본인이 먼저, 고객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맘대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을 왜 함부로 쓰라고 너네들이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열심히 일한 당신, 그 돈을 굉장히 유용 있고 가치 있게 쓰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판매하는 우리가 정말 진심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제대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일즈 제품 자체가 그 완성도가 매우 높아야 된다라는 거, 고객과의 신뢰,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회사 또한 자율경쟁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역량을 끊임없이 밀어주고 또 그러에 대한 성과 보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적인 세일즈 조건은 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뭐 해라라는 거, 무조건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는 방법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략적 세일즈의 조건이 나옵니다. 태도, 대인관계 기술, 제품에 대한 기술, 세일즈 기술까지, 설득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MOT 분석을 좀 들어가겠는데요. B모듈에서는 이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접점을, 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객의 접점을 어떻게 요 포인트마다 우리가 이게 잘 선순환이 되도록, 이것이 잘 유기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걸 관리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MOT, 자, 투사가 이 성난소가 이 투사를 향해서 막 달려오죠. 이럴 때 이 투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아무데나 막 찌른다고 이 소가 성을 죽이거나 이 목숨이 끝나지 않더라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투사는 이 전문가죠, 그죠? 이 소의, 성난소의 뭡니까? 죽는 그 포인트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를 탁 정말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급소, 이거를 모르고서는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걸 아는 전문가가 소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 고객의 마음이 돌변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진실의 순간이다 라고 해서 스페인 투 용어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스웨덴의 마케팅 학자 리차드 로만이 서비스 질 관리라는 거에서 MOT를 처음 사용을 했는데요. 이 잘못 찌르는 경우에는 소가 아프니까 더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고객도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주지 않고 엉뚱한 데 찌르면 더 화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급소, 고객의 급소가 어딘지를 알아야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확산되었냐, 이분이 얀 칼슨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이 사장님이 결정적 순간 MOT라는 책을 내면서 아주 이제 대중화되어 버린 거죠. 자, 86년도에 그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전체 승객 수가 1000만 명, 승객 한 명당 5명의 승무원이 마주치는데요. 자, 이때 1회 접촉 시간이 평균에 15초다라는 거죠. 이 15초를 제대로 관리하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결정적 순간 15초, 최일선의 직원이 성공의 열쇠다라는 책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매 순간순간 굉장히 밀도 있게 서비스를 해야 되고 이러한 직원들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에서 확산이 되고 지금은 이 개념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하드웨어 요소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제품 자체가 가지는 성능, 디자인, 뭐 점포의 분위기, 시설의 편의성 이런 것들입니다. 자, 소프트웨어는 서비스가 이렇게 흐를 때 있죠. 그 흐르는 운영의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휴먼웨어, 서비스 제공자의 태도, 응대 능력, 표정, 여러 가지.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매 포인트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하자라는 게 비모듈의 첫 번째 핵심 요소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곱셈의 법칙. 아무리 0을 계속 곱하면 0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저 MOT의 어느 순간에서 마음이 삐뚤어져 버렸다는 거죠. 상처를 받고 나면 전체가 회복하기가 어렵답니다. 통나무 물통 법칙. 자, 통나무가 이렇게 있죠. 통나무가. 자, 그죠? 통나무가 이렇게 우리가 나무로 이렇게 조각을 붙여서 이렇게 나무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 통나무 자체는 물을 담을 수 없는 통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번에 나빴던 기억이 전체를 기억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100 빼기 1은 0에 100에서 1을 빼면 그냥 0이라는 거죠. 하나의 깨진 유리창, 조금만 깨어진 그 유리창은 전체가 쓸모가 없고 깨질 위험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 얘기와 같다라는 맥락에서 MOT는 이 세 가지 법칙 정도는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클이 차트로 이렇게 쫙 펴놓고 우리가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기준이 되는 거. 경쟁사와 우리가 우리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표준적인 기준을 두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진단하고 또한 어떠한 세일즈를 할 것인가의 시나리오를 우리가 저렇게 잘 플로우를 잘 만들어 놔야지만 좋은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하고 설계하고요. 세분화할 수 있고요.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직접적인 어떠한 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준안이 도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우리가 더 어떻게 해요? 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아까 서비스 엔지니어처럼 어느 구석에서 발생한 컴플레인이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저거를 바꾸고 혁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도 쉽게 얻을 수 있는 부분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품질은 신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저 고객과의 거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품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서비스 요원의 품질 너무나 중요하죠. 믿고 구매할 수 있고 믿고 저 직원과 관계할 수 있는 거, 이게 굉장히 우리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우리 대한민국이 이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일본에서 할 동안 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생활을 하면서 정말 기가 막힌 대응성,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젊은 친구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다 보니까 컴퓨터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하는 추세죠. 저도 이렇게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지하철에서 뭘 하나 제가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을 하고 뭔가 이렇게 본인이 사람이 아닌 기계와의 어떤 관계의 접촉 빈도가 높게 되면
대인관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절로라도.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이런 그 기계들은 인풋, 내가 넣는 대로 아웃풋 되어서 나오니까 해석이 쉽습니다. 골치 아플 거리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이런 말을 던졌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걸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읽어내는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 연습이 핵가족이 되면서도 없어졌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더더욱더 혼밥 혼술족이 되면서 또 더 기회가 줄어들고 있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대인관계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면 서비스의 질이 높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사회적인 숙명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응성, 여러 고객들이, 우리가 고객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의점이 많습니다. 세븐 편의점에 갔는데 서비스가 대응성이 엉망입니다. 그러면 그냥 나오면 됩니다. 나와서 어딜 갑니까? 여러분들 G땡 편의점을 가면 됩니다. 여기도 대응이 엉망입니다. 그럼 또 나오면 됩니다. 또 어떻게 해요? A땡, B땡 거기 가면 되죠? C땡 뭐 이렇게, 그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고객들이. 그러면 우리 회사 또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경쟁사 회사의 제품을 이용할 고객도 많다는 거 우리가 인지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 고객이 왔을 때 반응, 대응하는 그 능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것만 잘 돼도 우리나라 서비스 수준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응, 신속하게 늘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이걸 입에 달고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대응을 얼마만큼 우리가 잘해주느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서비스의 질과 어떤 그 고객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신속하고 바로 반응해주는 대응성, 유형성. 자, 서비스와 서비스 요원의 어떤 보여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제품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설에 그 직원의 어떤 외모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확신성, 믿음과 확신을 주는, 그죠? 저 사람이 판매하는 제품은 믿고 살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그 파워쇼 호스트들의 어떤 그 매력이지 않습니까? 함부로 물건을 팔지 않고 정말 저 쇼 호스트가 판매하는 물건은 샀더니 좋더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쇼호스트를 믿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감, 고객의 불편함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들. 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오지선다로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서비스 품질의 판단 준거 C보드를 가시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의 판단 근거는 신뢰, 대응, 유형, 확신, 공감, 이 5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서비스 요원은요, 능력, 본인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본인의 또 직무, 그다음 기술, 활용하는 기술에 대한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국가직무 표준을 만들고 앞으로는 NQF, 이 직무를 잘할 수 있는 증명, 자격으로 증명해야 되는 시대로 지금 흐르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SMAT는 이게 다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직무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자격으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선 근무자가 어느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예절, 신빙성, 안정성, 가용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고객을 이해하는 이 7가지가 서비스 요원의 품질을 판단하는 증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이 공부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한번 본인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B모듈 첫 번째 시간 넘어왔는데요. 서비스 세일즈를 통해서 우리가 고객과의 그 마케팅과 세일즈의 어떤 성과를 높여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서비스 직원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직원들이 이러한 능력과 예절, 신빙성, 안정성, 가용성, 커뮤니케이션, 고객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가지셔야지만 우리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B 모듈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직원들을 뒤에서 조금 더 어떻게 이러한 직원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B 모듈 자, 두 번째 파트에서 여러분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